정읍시의회 전체 의석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의원 1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새만금 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가 위임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다음 달까지 추진합니다. 도소방본부는 도내 206곳의 위험물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업체를 돕기 위해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모범 향토 음식점은 최대 1억 2천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정읍시장과 도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또 정읍시의회 전체 의석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의원 12명도 배출했는데요. 반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정읍시장직에 도전해 당선된 민주당 이학수 당선인. 선거로 인한 피로가 채 가시기 전에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같은 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선인도 함께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시의원들은 당선의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의원으로 당선된 여명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된 임승식 당선인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정읍시의회 17석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2석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잘한다고 한 6개월만 지나면 어깨에다 힘주고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초심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5석은 무소속으로 이 당선인의 시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정읍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시의원 당선인들은 국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함께 정읍 시민을 모시고 원팀이 되어서 오직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한층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앞서 공천 개혁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읍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잘 만들어가시게요. 반면 지역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8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활동 기간에 민생 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분과장에는 새만금 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가 위임됐습니다. 정읍시가 지난 4년여간 정읍시 의원 가족과 수의로 계약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의원 아들이 대표인 가구점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정읍시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해 자격 제한 조치하고 해당 의원의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 가족의 경우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선자들에게 어떤 바람이 있는지 서희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50.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올해 봄 대선보다는 확실히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거 참관인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노인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만 많이 오시더라고요. 투표에 대한 피로감이 좀 계신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생각해. 뭐 자기들이 뭐 열심히 했지만 대선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반성이 없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그래서 그렇게 투표가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은 대통령이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만 관심이 적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서 조금 이제 정치에 좀 지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로감을 느껴서 이번에 조금 투표를 한번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은 뭐랄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되게 공약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당선되셨으니까 그거도 확실하게 공약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발 확률도 낮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방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좀 잘해주면 좋지요. 그걸 바라지요. 중앙정부에 협조를 하면 물가고 뭐 조금 잡을 수 아니겠습니까? 당이 막 서로 싸우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수가 들어있죠. 이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게 말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그걸 보이래. 뭐든지 약속시키는 사람이 제일이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해주셨던 그런 공약들을 조금 국민 정서에 맞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육아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민이 가장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건 돈이겠죠. 정책 부분에서 그런 지원금들이 이제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지역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 이제는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행동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여름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다음 달까지 추진합니다. 도소방본부는 도내 206곳의 위험물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주요 대책은 위험물 시설 소방 검사와 현장 방문 컨설팅, 위험물 현장 실무 교육 등입니다. 또 재난 초기에 소방력을 동원하고 화학물질 안전원 등 사고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업체를 돕기 위해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 식품 제종 가공업은 최대 2억 2천만 원, 식품 접객업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모범 향토 음식점은 최대 1억 2천만 원으로 지원 폭이 큽니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의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시중 금융권보다 월등합니다. 다만 영업 허가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제12대 전북도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월에 출범할 전반기 의장단을 앞두고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물밑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가 오는 7월 1일 치러집니다.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는 4일, 운영위원장 선거는 5일 진행되는데요. 현재 전북도의회 40명 의원 중 3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은 9년 만에 다시 입성한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과 비례대표로 당선증을 거머쥔 국민의힘 이수진 당선인, 정의당 오현숙 당선인 등 총 3명입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1차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17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후보를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반기 의장에는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선인 국주영은 의원과 박용근 의원, 재선인 이명현 환경복지위원장과 황영석 부의장,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 등입니다. 재선인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부의장에 출마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8일 강간과 강금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쯤 익산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21살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원심의 결론이 옳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